경우는 여보세요? 존중합니다. 예. 자, 그래서 스피드스터라는 캐릭터들을 이제 여러 캐릭터 비교해서 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영화의 특징이면 이제 당연히 멀티버스하고 이제 시간 여행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멀티버스를 여는 방법으로 아예 새로운 차원으로 가는 방법으로 주로 시간이 많이 선택이 되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이제 시간을 그러니까 그 타임머신의 원리가 네. 광속보다 빨리 움직이면 시간이 뒤로 간다. 그 원리를 이제 가져와서 네네. 멀티버스를 플래시가 새로 열은 거죠. 네네. 과거로 가서 사건을 바꾸기로 하면서. 근데 이걸 왜 시간으로 주로 멀티버스를 열까? 시간 말고 있나요? 멀티버스를 이동할 수 있는 방법. 의 어떤 그 나비 효과로 인해서 이 상황이 바뀌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만약에 내가 과거로 가서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상상력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인 큰 뼈들은 있고 나라는 사람은 존재를 하고 나라는 사람의 어떤 과거의 역사 속에서 후회하고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20년 전에 내가 그 여자애랑 좀 잘 됐더라면 이만한 아이가 있었을 텐데 라는 그렇죠. 가정을 하는 것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을 텐데 이런 생각. 네, 그런 생각들 다들 한 번씩 해보잖아요. 맞아요. 뭐 과거의 실수들이나 또 후회하는 것들 뭐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화가 하나 있죠.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네, 김인석하고 네, 맞습니다. 변요한 네. 과거로 가서 이제 전 연인을 구하는 뭐 그런 내용의 영화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원작이 뭐 프랑스 작가였나? 기욤 미소. 네, 기욤 미소. 그러니까 저는 이 멀티버스를 왜 계속 시간과 연결시키냐를 생각할 때 실제 멀티버스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없죠. 사실상 없죠. 그냥 그렇죠. 근데 우리의 인간은 이제 시간을 되돌려서 자신의 과거를 추억해보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추억하는 것 자체를 그냥 하나의 세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또 모든 사람이 시간을 되돌려서 나 이랬으면 좋았을걸. 이런 하는 어떤 후회나 아니면 그런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라는 욕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건드리는 거 아닐까. 네. 멀티버스를 통해서 나도 시간을 되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흥미를 좀 자극시키는. 그래서 멀티버스를 여는 방법으로 주로 시간을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이게 멀티버스가 결국에는 그냥 추억팔이 같아요. 저는. 추억팔이다? 결국에는 뭐 새로운 진짜 멀티버스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세상인 것밖에 안 되는 것 같다는 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플래시가 결국에는 자기의 과거를 놓고 이랬으면 엄마가 살았으면 좋았을걸. 뭐 이런 거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영화가 진짜 이 영화 속의 세상에서는 뭐 멀티버스가 열리고 시간대가 중복이 돼서 뭐 인커전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걸로 설명을 하지만 저한테는 그냥 머릿속으로 플래시가 혼자 누워가지고 머릿속에 상상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멀티버스가 그렇게 와닿다기보다 너무 간절하니까. 네네네. 근데 그 간절함이 이제 그러니까 히어로니까 능력이 세니까 그거를 이제 뭐 현실로 보여줄만 한 거죠. 그러니까 플래시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조금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상상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과거로 가서 그쵸. 만약에 뭐 다른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나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라는 가정들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의 그런 히어로물의 어떤 미덕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힘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힘을 내가 갖고 있다면 나는 이걸 어떻게 쓸까? 만약에 그런 힘을 가지게 된다면 나는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살게 될까라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 히어로물의 어떤 미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렇죠. 그건 굉장히 그 유명한 대사이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되게 점점 더 느끼는 거기도 한 것 같아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이언맨처럼 돈이 많은 사람의 삶은 어떨까? 그런 걸 또 경험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내가 만약에 2차 대전에 참전한 사람인데 현대에서 살고 있다면 어떨까 하는 거는 캡틴 아메리카를 보면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내가 진짜 만약에 재벌집에서 태어났어. 네. 가정을 하잖아. 네네네. 근데 제가 서민의 그 영웅인 네. 어떤 스파이더맨에 이렇게 몰입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오히려 배트맨이나 네네. 아이언맨 같이 뭐 세계 되게 내노라는 기업의 재벌이지만 천재이기도 하고 네. 그 도덕심은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고 그런 사람인데 이런 슈퍼파워를 얻게 됐을 때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될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거기에 그 캐릭터에 더 몰입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히어로를 통해서 쉽게 해볼 수 없는 경험들을 대신 상상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거를 이제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있잖슨? 있잖슨? 갑자기? 그리고 제가 이 영화에서 저는 멀티버스를 설명하는 방식이 다른 어떤 마블 유니버스에서 보여줬던 것보다는 훨씬 좋았거든요.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토마토 소스를 엄마가 챙기지 않은 것부터 그게 엄마의 죽음까지 연결시켜놨기 때문에 그렇죠. 토마토 소스가 제자리에 있느냐 없느냐로 엄마가 죽고 사느냐를 또 연결시키는 것이 다른 작품들보다는 확실히 저 멀티버스의 영향력이 이런 거구나. 시간을 바꾼다는 게 이런 거구나. 네. 그 작은 토마토 소스 하나에 이렇게 딱 몰아넣는 약간 아이콘처럼 네. 그런 게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좋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멀티버스 설명하는 방식? 일단 되게 이해하기 편했어요. 제가 나름 공대 출신인데도 사실 이렇게 막 무슨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니 뭐니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굉장히 단촐하게 잘 비유를 한 것 같고 기본적으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어머니 그 파스타 기억하니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기성품을 쓰시는데 뭐 그냥 사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닐까? 어차피 20년 전 오뚜기 토마토 소스나 지금의 토마토 소스나 사실 비슷하지 않을까? 어차피 그렇죠. 뭐 거기서 레시피를 바꾸지 않은 이상은 그렇죠. 그 기업에서 되게 음식이 또 손맛이라 또 이렇게 또 어머니만의 손가락 맛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맥락적으로 되게 다 있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블에서는 되게 거창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너무 좀 세계 최고의 공학자들, 그러니까 그 토니 스타크랑 앤트맨은 양자 역학을 연구하다가 온 사람이죠. 그리고 브루스 배너, 헐크맨도 헐크도 헐크맨이죠. 헐크 우먼은 아니니까. 뭐 시헐크도 있긴 한데. 뭐. 헐크맨도 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세계 최고의 그 과학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합니다. 이 양자 역학 그리고 멀티버스가 어떻게 되나.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스파게티 하나로 설명을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되게 이렇게 대기업에서 PT를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느낌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다가 껌 종이 뒷면에다가 이렇게 쓱 그려가지고 보여주는 느낌으로 되게 쉽게 설명을 해줘요. 스파게티 그 예전에 인터스텔라에서 이 뭐라 그러지? 타임루프였나? 이렇게 공간을 무슨 홀 있는데 블랙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을 축약해서 가는 거를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접어서 만나게 된다. 연필을 툭 뚫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 같이 되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서 설명을 해줬는데 물론 실제적으로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그러니까 배트맨인 마이클 키튼이 설명을 해주죠. 근데 처음부터 스파게티 면으로 말라 비틀어진 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막 메스드업 된 느낌으로 막 비벼버리잖아. 이거 이렇게 되면 망친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맥락이 딱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되게 좋았고 코믹하기도 했고 이 영화의 어떤 톤을 보여주는 느낌이기도 해서 되게 흥미롭고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영화의 발단이 그날의 메뉴가 스파게티가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을 비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거기도 영화의 발단도 스파게티고 또 영화의 주요 소재인 멀티버스를 설명하는 것도 스파게티이기 때문에 그게 또 맞춰놓은 것도 아주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파게티 그렇게 평소에 막 잘 해먹진 않지만 요즘은 또 해먹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거의 주식이잖아요. 스파게티 되게 간편하게 라면처럼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까. 그렇죠. 라면과 딱 동치되는. 네, 흔히 식품이죠.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음식 네. 재료로 이걸 설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접근하기 편할 그렇죠. 수 있겠다. 면만 삶아서 소스 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좋았어요. 봉골레. 하나, 둘. 두 분의 호흡이 좋으시군요. 어쨌든, 받아주세요, 좀, 방송님. 방송 안 할 겁니까? 방송국. 좀 진행하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다음 부정적이야.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하시죠. 네. 짜지 마세요, 이러면. 어차피 배고파서 그런가요? 배고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보면, 다른 멀티버스 작품들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네. 마블의 닥터 스트레인지 2편, 데온던의 멀티버스나, 네네. 아니면 스파이더맨에 나왔던 노웨이 홈인 걸 비교 안 해볼 수 없던 것 같은데,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과 좀 더 비슷하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의 어떤 디자인 자체도 그 스파이더맨이랑 좀 위치가 비슷하거든요. 아, 그렇죠. 유틸리티맨. 그러니까 DC에서도 뭔가 뒤치다거리 해주는 캐릭터고 스파이더맨도 약간 기능적인 역할을 좀 하죠.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에서도 아이언맨이랑 스파이더맨이 뭔가 유사부자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아이 다루듯이 자기 아들 다루듯이 하고 애정도 되게 둘이 깊게 있고요. 그래서 핑거스냅 이후로 스파이더맨이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있죠. 아이언맨이 토니 스타크가 그 정도로 친밀했던 관계였고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이 DC에서도 보면 배트맨이랑 플래시가 약간 비슷한 관계가 있어요. 맞아요. 네, 저스티스 리그에 합류시킨 게 배트맨이었거든요. 플래시를. 그리고 되게 제가 한 번 보고 되게 오래돼서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플래시가 막 원래 혼자 골방에 박혀갖고 블랙핑크 음악 들으면서 있었던 거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 히어로 세계로 끌어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씬들도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도 좀 비슷한 게 있고.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청년의 만남. 맞아요. 있고. 네네. 둘 다 부모님을 잃고, 이제, 히어로의 길을 걷게 되는. 네네, 그렇죠. 사연도 비슷하고. 그런 사연도 비슷하고. 부모님을, 되게 어렸을 때 여의였다라는 관계도, 그런 것도 비슷하고. 왜? 아니, 여의였다는 표현 되게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너무 신데렐라는 어려서. 그거죠. 네. 그리고, 스파이더맨도 어떤 개인의 사적인 그런 실수? 아니면 개인의 사적인 어떤 일 때문에 발생한 그 과거를 좀 바로잡고 싶어서 그거를 좀 사사로운 일 때문에 그걸 바로잡고자 하다가 세상이 좁혀버리는 뒤틀려버리는 그런 멀티버스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본인의 어떤 사적인 물론 이제 저는 이 아픔에 대해서는 굉장히 같이 이제 동감을 하였지만 그래도 이제 과거를 너무 바꿔버리다 보니까 또 다른 그런 멀티버스가 열렸다라는 게 그런 점에서 되게 그렇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멀티버스 그러니까 데온돈의 멀티버스 이게 닥터 스트레인지 2죠. 여기서는 다양한 멀티버스들을 이렇게 막 경험을 하잖아요. 왔다 갔다 옮기면서. 근데 막 어떤 데는 만화로 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막 얼음성이기도 하고, 그 장면이 나와요. 누구였죠? 완다. 뭐였지? 아메리칸 차베즈? 아메리칸 차베즈. 아메리칸 차베즈랑 같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막 다양한 멀티버스들을 뚫으면서 막 그것들을 경험하는 씬이 나오는데 그런 느낌이 살짝 겹치는 감도 있었고 거기서는 아예 그 멀티버스를 경험한다라는 느낌에서 뭔가 지금 플래시랑도 뭔가 좀 닿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과 또 비슷한 점이 있다면 그거죠. 1대 스파이더맨, 2대 스파이더맨, 3대 스파이더맨 만나잖아요. 네. 근데 이 플래시에서도 그렇죠. 베리 앨런, 베리베리. 거기도 안 나고. 베리베리. 또 다른 시대에 같은 역할을 했던 배우들을 또 같이 끌고 오고. 한 화면에 올린다는 것도 비슷한 점이라고. 그러네요. 전부 추억팔이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솔직히. 또 생각해보니까 스파이더맨 처음이었던 홈커밍에서는 홈커밍. 또 마이클 키튼이 빌런으로 나오거든요. 그쵸, 거기. 여기서 배트맨. 벌처. 네.
대머리 독수리. 네. 아, 네. 저 원 되게 좋아해요. 재밌죠? 홈커밍, 네, 재밌습니다. 그런 약간 요즘 영화사들에서 영화 제작사들이 이렇게 배우 개그? 약간 배우의 필모 자체를 네. 이렇게 써먹는 예. 재료로. 마이클 키튼이 배트맨도 하고 버드맨도 하고 벌처. 맞아. 벌처도 사실 버드맨이죠. 그쵸. 네,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써먹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별로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다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아, 네, 저는 공부하기 싫은데. 본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많이 안 보고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그 남들보다 얻어갈 수 있는 재미 포인트들이 좀 덜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한 편을 보기 위해서 왜 몇십 년 전 작품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그러니까 있죠. 이 한 편 안으로 좀 이해가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뭔데 씹더가 있는 느낌이죠. 그렇죠. 너네들끼리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뭐 어쩌라고 느낌이죠. 그런 느낌? 네. 뭐 멀티버스? 난 타요버스밖에 몰라. 아, 요건 못 바꿨다. 저는 광역버스 좋아합니다. 타요버스. 광역버스가 좀 설렘이 있어요. 네. 약간의 먼 거리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날 때 가는 그 느낌을 위해서. 광역버스 좋아합니다, 저는. 가는 길에 그 나오는 화면에 있는 광고를 보고 좋아하신 건 아니고요? 광고도 좋죠. 앞에 광고에 또. 네, 광고 좋아하죠. 사실 타요버스도 이게 스피드스터 캐릭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아, 그래요? 속도가 빨라요. 그렇게 또 이어버리셨네요? 네, 사실은 여기서 또봇까지 이으려고 했는데. 한번 해보지, 그래서. 초롱님의 멀티버스. 타이버스 드립을 이제 자를 수 없게 돼버렸죠. 그래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되겠냐? 이게 되게 메타적인 요소잖아요. 여기 네. 또 나왔던 거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연결해야 되고,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가기 전에,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보면 좋을 영화들도 보고 가야 되고, 네. 보고 나서 이 장면의 의미는 이거고, 이 장면에 어떤 영화에서 나왔던 배우고, 이게 어떤 장면에서 나온 오마주고, 이런 걸 알아야지 이제 다 알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글쎄요, 저는 소신발언 갑니다만, 저는 삼스파이더맨 만난 장면에서, 솔직히 사람들 옆에서 와 이러더라고요. 네. 저는 보면서, 씨발, 저 뭐야. 이랬어요, 저는. 뭔데 싶다가. 네. 저 어쩌라는 거예요, 그게.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또 다른 멀티버스가 나오는 이야기가 터미네이터가 있어요. 네. 터미네이터와 또 비교를 해볼까요? 이 터미네이터가 거의 뭐 약간 이런 시간여행 영화의 원조격이지 않나요? 그렇죠.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과거를 바꿔서 이제 미래를 본다. 네. 이런 식의 서사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최초였던 것 같아요. 영화 쪽에선. 네.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요 뼈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임루프물의 어떤 그쵸. 그 뼈대는 백투더퓨처나 네. 터미네이터처럼 같은 시간선상에서 움직이는. 네, 그러니까 과거를 바꾸면 현재도 바뀌고 네. 미래도 바뀐다. 네. 라는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 엔드게임 때 이제 요게 그 틀 자체를 아예 그쵸. 네, 갈아엎는 아니요. 엔드게임까지는 시간선이 하나로 돼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과거를 바꾸면 미래도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 스톤들을 다시 되돌려주러 가잖아요. 과거 바뀌면. 그렇죠. 2012년으로 일부러 돌아가잖아요. 그 멀티버스가 파괴된 거는 노웨이 홈부터. 맞아. 그게 뭔데 싶다고 하지만.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런 건가요? 그 세상에 이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안 마주치려고 하잖아요. 2012년에 맞아요. 다 자신과 안 마주치려. 마주치면은 아예 뒤틀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엔드게임까지는 시간선은 하나예요. 맞아. 예. 그 노웨이 홈에서 그게 붕괴돼서 이제 멀티버스가 열리고 복잡해지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멀티버스. 문제. 문제라는 겁니다. 혼돈을 일으키잖아요. 이 대혼돈의 멀티버스. 그러니까 이 영화 한 편 봤는데 이게 시간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시간선도 흩날리고 멀티버스 열리면서 이 시간대는 이거였고 저거는 저거였고 이 세계 때는 이게 맞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누가 정리해줄 사람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즐길 사람은 그렇게 즐기고 캐주얼하게 볼 사람들은 캐주얼하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게 되면 그렇게 볼 생각이에요.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보면 보는 대로 그렇게 볼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 영화 제작하시는 분들이 그걸 모르고 보시는 분들의 어떤 입맛까지도 잘 맞춰줄 수 있는 실력이 돼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좀 그러니까 지금의 마블은 이제 너무 멀리 와버린 감이 좀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지난 10년간 나왔던 많은 시리즈들을 섭렵하고 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애정이 있지 않으면 요즘 나오는 마블의 히어로물들은
좀 표값이 아까울 정도의 그 완성도가 많아서 상치나 뭐 아니 뭐 요즘 그 퀀텀맨이야? 앤트맨 3나 그 블랙팬서 와칸다 포레버 이런 것들은 처참하더라고요. 포레버 하니까 약간 포에버 아니면 포에버 뭐 싸이월드 시절에는 정경미 포레버 싸이월드에는 왜 우리 사랑 뽀랩 이렇게 많이 줄여서 하셨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 영화가 생각났어요. 그 요즘 작년에 개봉했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아, 그게 또 멀티버스죠. 네, 그게 진짜 멀티버스를 되게 잘 요리를 해놓은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또 삶에 대한 깨달음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도 마찬가지였는데 결국 제가 얻은 어떤 감상평? 메시지라고 하면 그 배트맨이 그런 말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된 건 운명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우리의 선택들이 현재의 너를 만들어낸 거다. 그러니까 그 선택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너를 사랑해라. 지금의 현재의 너를 사랑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와도 동일하게 얻었어요. 이 영화에서도. 에어올에서도 똑같은 감상평이었거든요. 저는. 터미네이터 얘기는 1도 없네요. 터미네이터 이제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터미네이터 너무 다크해. 근데. 아 그래요? 재밌는 있죠. 진짜 재밌죠.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왜냐면 터미네이터 정도의 수준의 시간 여행은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깔끔하죠 사실. 복잡하지 않으니까. 네네. 그리고 저는 그 시간 여행을 했으면 본캐와 안 마주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마주쳐 봐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저게 말이 돼? 이러면서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터미네이터는 그래도 재밌게 본 것 같고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백투더퓨처는 어땠었나요? 백투더퓨처 최고죠. 최고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시리즈 중에. 그래서 여기서도 그 백투더퓨처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 과거의 시간을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것들을 바꿔놓고 그 블루베리를 만났을 때 온 세계에서는 백투더퓨처의 주인공이 마이클 제이 폭스가 아니고 그 배우가 마이클 제이 폭스가 아니고 에릭 스톨츠라는 배우가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에릭 스톨츠가 실제로 백투더퓨처 1을 찍었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 마이클 제이 폭스가 그때 당대 잘 나가던 그 TV 시리즈의 시트콤의 그 주연이었고 그 마이클 제이 폭스를 염두를 해두고 이 시나리오를 썼는데 막상 이 시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릭 스톨츠로 한 달 이상을 찍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에릭 스톨츠의 촬영 장면이 뭐 DVD에는 또 실려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걸 찍다 보니까 감독이나 제작사나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진지해진다. 이건 약간 코믹 SF물로 가야 되는데 좀 가벼워야 되는데 너무 진지해진다. 라고 해서 조금 더 가볍게 톤을 바꾸기 위해서 마이클 제이 폭스로 바꿨고 그때 선택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된 거죠. 근데 그 블루베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그대로 에릭 스톨츠로 간 거예요. 마이클 제이 폭스가 스케줄이 안 돼서 에릭 스톨츠가 찍은 걸로. 그거랑 비슷하게 뭐 푼루즈에서는 그 누구죠? 케빈 베이컨. 원래는 케빈 베이컨인데 다른 배우로 이제 된 걸로 돼 있고. 네네. 탑건 매버릭을 오히려 케빈 베이컨이 찍은 발킬머. 네, 그것도 보여주죠.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게 배트맨을 만나기 전에 그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게 약간 암시를 주죠. 배트맨이 여기서는 벤 애플렉이 아니고 마이클 키튼이 될 것이다라는. 플래시의 세계관이 이게 일직선 시간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은 우주들이 겹쳐서 아예 그 먼 과거까지도 아예 바뀌어버리는 그런 식의 세계관이더라고요. 그러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네, 여기는 일직선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그 베리 앨런의 어떤 인생과 별개로 배트맨의 탄생은 그쵸? 벤 애플렉이 겪어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쵸. 그게 하나가 바뀜으로써 모든 것들이 바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네요. 네. 자, 그렇게 뭐 타임 트래블 영화가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다른 타임 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각자의 몫이니까. 트래블 영화도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얘기했던 루퍼. 네네. 루퍼도 재밌습니다. 저는 그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조금 다른 미술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누구죠? 토끼? 레빗? 네. 조셉 고든 레빗. 네, 조셉 고든 레빗. 인셉션. 네, 배우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안타깝게 치매를 앓고 계시지만 브루스 윌리스 배우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브루스 윌리스랑 이 조셉 고든 레빗이 이 브루스 윌리스의 특징들을 잘 따와서 분장도 하고 연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 추천드리고 아까 얘기했던 백투더 퓨처 시리즈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그 타임루프물의 원류가 되었던 작품이죠. 그렇죠. 네. 그 과거를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영화기도 하고 제가 나름 목록을 좀 정리를 했었는데 보니까 약간 브루스 윌리스가 타임루프물에 특화된 배우네요. 그 12몽키즈라고. 그렇죠. 12몽키즈. 거기서도 12몽키즈. 네, 거기서 12군요. 네. 네. 50센트? 50센트. 8마일, 8마일. 썸 41, 썸 41 느낌으로. 그렇죠. 500 Days의 Summer 이런 거. 네. 500일의 썸머. 한국에서는 그 어바웃 타임이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이런 시간 여행 좀 다르게 쓰이긴 하지만. 맞아요. 그 로맨스 드라마로 굉장히 잘 썼죠. 네. 그러니까 멜로와 연결시켜서 오히려 더 네. 감성을 자극하지 않는다. 맞아요. 네. 그리고 If Only 이 영화도 좀 유명했죠. 그렇죠. 혹시 빌바오님 보셨나요? 봤는데 보다 잤나? DVD방에서 봤나? 인상 깊지 않았구나. DVD방에서 봤으면 그럴 수도 네. 있죠. DVD방에서는 네. 반지의 제왕 말이죠. 배너도 좋고. 반지 하의 제왕 아니고? 반지하의 제왕? 최대한 긴 걸 봐야 돼요. 그렇죠. 뭐 내용이 필요가 없어요. 또 뭐 미드나잇 인 파리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미드나잇 파리. 그것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죠. 시간 여행이긴 한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시간을 그냥 엿보고 오는 거죠. 그 당대 그 미술가들, 예술인들을 만나고 오는 약간 로망. 그렇죠. 그 사람이 뭘 바꾸진 않잖아. 바꾸진 않죠. 근데 저런 유명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룻밤에 만날 수 있는 동선으로 다 들어온다는 설정인데. 그러니까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그 영화는 미드나잇 인 파리는 그러니까 그 플래시 같은 거나 백투 더 퓨처나 루퍼나 자기 인생에서 어떤 그 일들의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죠. 그 포인트로 가는 게 대부분인데 미드나잇 인 파리는 정말 그 역사 속에 있는 인물들을 만나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쓰임새가 달라요. 진짜 이 먹물들이 쓴 어떤 그 라이트 노벨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연예인 보듯이 피카소야. 피카소 나타나고 막 달리가 있어. 해밍웨이도 있고 달리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해밍웨이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작품을 썼으니까 아마 나랑 만난다면 이런 대사를 칠 거야. 나도 좀 알고 있거든. 그렇죠. 그걸 아는 사람끼리 보면서 야, 저 대사 잘 썼다. 저거는 저 작품에서 따온 것 같구만. 그다음에 이런 거를 자극하는 그런 먹물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좋아하시네요? 이런 건 또 좋아하세요? 우디 앨런 아저씨죠. 이런 것도 나름도 지적 허용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적이지 않아서 문제겠죠. 발 좀 그만 만지세요. 발가락을 이렇게 그만 뜯어 그거. 그래요? 이거 자르지 마요. 이거 각질 붙으면 그 블랙베리 되는. 그래, 블랙베리 된다고. 그러니까 발바닥을 만지면서 녹음을 한다는 거 얼마나 친근하고 좋습니다. 그러네요. 많이 편해진 걸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일은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 테넷의 시간 여행도 있잖아요. 테넷. 네. 테넷은 제가 이해 불가한 영역이라서. 테넷이 진짜 어렵죠. 저도 좀 어렵게 봤어요. 테넷이 시간 여행이 어땠죠? 이건 무슨 세계관이었지 이거?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과거와 미래가 다 하나로 흘러간다는 느낌으로 가고 맞아. 시간을 역행하는 또 이제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서 과거와 미래가 뭐 다 그냥 한 줄기다 이런 식의 느낌이었죠.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뒤로 뛰는 막 군대도 나오고 그쵸. 맞아요. 시간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좀 그냥 냅둬라죠. 어차피 건드리지 못할 거면서. 아예 내가 그렇다 치고의 영역 정도에서만 좀 놀아야 되는데 그쵸. 그거는 그렇다 치고 해도 이해가 안 됐어. 그러니까. 빌바오님이 좋아하시는 그렇다 치고 정도는 외계인이 있죠? 그렇죠. 그렇다 치고는 외계인은 저는 좋아하죠. 외계 플러스인. 심플하잖아요 이거는.
외계인 정도는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죠. 네. 그냥, 그러니까 시간선상이 하나면 저는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2개 이상 되면은, 이렇게 말이 안 된다부터 막 버벅거리기 시작하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또 뭐 전우치도 그런 게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전우치도 막 과거로 넘어가고 있지, 생각해. 네네네. 생각보다 타임트래블적인 요소는 많이 있다. 네. 최근에 그 드라마. 네. 그러니까 뭐,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런 슈퍼 파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런 게, 비현실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실수했던 것들 아니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은 그냥 상상력에 불과하고, 결국은 과거를 바꾸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하는 또 다른 후회되는 일들, 또 다른 실수들은 생기게 마련이다. 맞아요. 에에올의 감상평가도 같이 저는 과거의 어떤 선택들로 인해서 지금의 너가 있는 거고 그 선택들을 후회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지금의 너를 사랑해라. 라는 정도의 메시지로 좀 그렇죠. 읽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좋았던 점이 그거예요. 그 스파게티로 설명을 할 때 그 면과 면이 겹치는 게 무조건 있다. 그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그러니까 시간 여행을 하더라도 시간 여행이 100% 정답이 아니야. 모든 문제 해결이 될 수는 없어. 그렇죠. 라는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엔 이 현실로 돌아와서 맨날 내가 이때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걸 상상을 하면서 이것만 했으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졌을 텐데 라는 고민을 해봤자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플래시가 가서 엄마를 살렸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해서 또 바꿔야 된다는 일이 또 생기고 그리고 그걸 또 주장하면 또 바꿔야 될 일이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답은 없고 해답은 없으니까 그냥 지금의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다라는 걸 오히려 실제로 멀티버스를 구현해내서 전달했기 때문에 저는 좀 재밌게 보이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저는. 소령이님은 이 영화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메시지는 저도 파이님하고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약간 이 영화를 또 소개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근래 다른 히어로 영화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뭐 지구를 구하는 거창한 것보다는 엄마를 구하겠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것도 좋았고 영화가 사실 이 플래시라는 캐릭터가 다른 DC 영화에서 먼저 소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원이 안 알려졌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아주 영리하게 과거의 베리 앨런을 만나면서 번개를 맞아서 이렇게 능력을 얻었고 막상 그 슈퍼맨이나 배트맨이 활약하던 시절에 이 친구가 왜 활약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그 면까지도 보여주잖아요. 아직 능력이 확실하지 않고 옷이 슈트가 없어가지고 빨리 뛰면은 옷이 다 타버리는 맞아요. 그 장면에 나오죠. 자기는 그 당시에 미약한 힘으로 아이 1명 정도밖에 구하지 못했는데 뭐 그런 식의 설명들도 너무 좋고 영화가 사실 이 영화가 독립적으로 딱 떨어뜨려놔도 알면 더 좋지만 깔끔하게 이 영화 하나로 어쨌든 완결성을 지니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요즘 다른 마블 영화들하고는 다르게 마블 영화들 막 무슨 전에 거 봐야 되고 그리고 어벤져스의 예고편 같고 이런 느낌이 없는 깔끔한 하나의 완결성을 지닌 영화라는 점에서 저는 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점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영화는 좀 사실 원래 그러는 게 맞는데 한 편 한 편으로서 개별적으로 존재를 하되 부가적으로 좀 다른 작품과의 연결고리가 있으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다.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요새는 사실 안 그런 작품도 좀 꽤 많이 있어가지고 마블 작품들이 대부분 지금 그 부분을 놓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보려면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 구독하고 시리즈 다 보고 와야 된다든지 이거는 어벤져스 3를 위한 어떤 그냥 약간 밑바닥, 약간 박 깔아놓는 느낌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봐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근데 그거를 영화평가 내는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작품 하나로 뭔가 좀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블 입장에서도 사실 새로운 팬들을 계속 유입을 시키려면 그 작품 하나로만으로 뭔가 이 덕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완결성이 좀 있고 그 캐릭터의 어떤 그 매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니까 본인들한테도 뭔가 자충수를 계속 던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 플래시 이 작품이 뭔가 DC 유니버스의 조금 어떤 그 전까지의 좀 죽서왔던 것들을 한번 좀 잘 마무리를 오히려 좀 마무리가 좀 잘 되는 느낌으로 한번 텀을 딱 두고 요번 포인트 이후로 좀 이제 이후에 나온 작품들은 조금 잘 구성이 돼서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DC 유니버스 전체를 다루진 않고 그냥 플래시 개인적인 얘기잖아요. 네. 플래시가 근데 저는 재밌게 표현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 초반에 아이들 구하는 장면이랄지 아니면 뭐 카페 직원하고 막 얘기하는 동안에 뭔가를 일을 수정하고 돌아오는 그런 설정이랄지 그러니까 플래시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DC를 안 보았던 관객들이라도 플래시를 통해서 DC를 입문하게 되는 건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좋긴 했어요. 네. 그래요. 어렵다. 좀 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었나요? 이거요? 난 재미없게 봤는데. 그 정도죠, 그러니까. 그 정도인 거죠. 네. 이게 뭐 멀티버스라는 소재는 사실 좀 지겹고 거기서 뭐 얻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깨달음도 사실 다른 영화에서 많이 했고. 뭐 그렇다는 거죠. 특출나진 않아요. 사실 이 영화가. 이 영화가,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 마블 뭐 시리즈들 중에서 이번 거 진짜 쩐다라고 여기저기 다 강추할 수 있을 만한 작품들, 그리고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들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작품들, 뭐 어벤져스 3, 4 이런 것들은 진짜 막 안 보면 이야기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다들 봤잖아요. 그 전에 안 보던 사람들도 막 이번 건 가서 보고 재밌더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입덕해서 지난 10년의 작품들을 훑어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죠, 사실 플래시 이번 작품은. 그러니까 막 그 개인 솔로 무비들 중에 명작으로 꼽히는 정도의 작품들 있잖아요. 뭐 아이언맨 3, 1. 1이 제일 인기 많나요? 저는 3가 제일 좋은데. 그랬어요? 하여튼 뭐 아니면 뭐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캡틴 아메리카 무비가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윈터 솔저가 좀 그 중에 제일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정도 반열에 좀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네네, 그 정도인 것 저는 근데 이 히어로를 매력 있게 설명한 거에는 분명히 성공한 영화 라고 봤습니다. 배우 개인적으로도 좀 호감이 저는 생겼어요. 에즈라 밀러. 연기를 진짜 잘했어요. 미친 듯이 잘하죠. 네, 너무 예뻐요. 너무 설레고. 에즈라 밀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에즈라 밀러 연기 진짜 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인물이지만 다른 인생을 살아온 인물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같지만 다른 그거를 표현하는. 아예 가정이 붕괴된 현재 그 옐로벨이랑 아니면 가족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이렇게 자라난 블루베리 이렇게가 진짜 완전 다른 인물처럼 잘 표현을 해냈죠. 그래서 뭐 연기를 잘하는 거야 물론 알았지만 이제 그 중간중간에 어떤 과거의 행실들로 인해서 좀 많이 밉상으로 좀 전략을 해버렸잖아요. 에즈라 밀러 배우 자체가. 그러다가 또 연기에서 이렇게 또 보여줘 버리니까 평가가 좀 애매해. 좀 연기 하나만큼은 진짜 잘하는구나. 약간 이병헌 같은 느낌이죠.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그걸로 다 카바 쳐버리는. 민정아 미안해. 안 돼. 로맨틱 성공적. 요런 거는 또. 초래님이 그럼 에즈라 밀러 뭐 연기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작품에서? 좀 조파이님처럼 이렇게 진짜 감탄하면서 봤고요. 정말 한 배우가 이렇게 1인 2역을 완벽하게 하기도 사실은 같은 캐릭터인데 성장 과정이 다르다는 걸 아주 미묘하게 정말 잘 표현. 그리고 이제 그 둘이 갈등하는 장면은 사실 표현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쵸. 따로 붙어 있다면 뭐 따로 연기하면 되죠. 그쵸. 근데 이 두 사람이 다른 인물인 것처럼 갈등을 하는 장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배우는 한 명이라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기 어려웠을 텐데 그거 잘한 거. 자기 자신과의 티티카카라는 이거는 정말 어디서 보기 힘든 또 이 플래시의 장점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뭐 단순히 뭐 농담 따먹기 뭐 이런 거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약간 인격을 묻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난도. 지난 인생들까지도 표현을 해낸 느낌이 있어서 진짜 놀랍습니다. 두 배우가 아니죠. 이 배우가 배트케이브에서 나누는 대사가 되게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이 친구는 능력을 얻은 지 얼마 안 된 블루베리가 막 까불까불하면서 이제 지구 구하는데 관심이 없고 막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는 너 아무것도 몰라 임마. 그 고민형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그쵸. 어머니가 주셨던 원숭이 인형이에요. 원숭이 인형. 베리의 별명이 몽키인데 맞아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서 이 친구는 유품처럼 가지고 있던 걸 이제 블루베리는 다트 던지는 용도로 쓰니까 굉장히 좀 화가 나 있었죠. 그러니까
그 중요함을 모르고 있는. 넌 진짜 중요한 걸 모르고 어머니의 있다. 소중함. 넌 잃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미묘한 감정인 거죠. 이해도 되는 거야. 얘가 나는 맞지만 나와 다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철딱선이 없고 이 인형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도 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메타인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네네. 것 같아요. 네네. 거울치료. 특히나 그 유머. 이 친구가 되게 해맑고 약간 좀 그냥 훅 내뱉는 이런 유머를 많이 치는데 이제 베리가 그걸 보면서도 약간 메타인지가 되죠. 아, 그동안 이제 배트맨 형이 내가 이렇게 유머 치면은 벙쪄하던 이유가 있구나 이러면서. 그렇죠, 맞아요. 그게 약간 블루베리 처음에 나타날 때 창문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거기 약간 기안팔사처럼 춤추지 않아요? 맞아요. 아 이렇게 야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는데 오디오 방송에서 춤을 추고 있어 다들. 오디오 방송 해맑게 추고 들어오죠. 방송해야죠, 여러분. 일요일 아침에. 그럼 에즈라 밀러의 다른 작품들 혹시 좀 인상 깊게 본 게 있으신지요? 월플라워. 월플라워 좋았고, 월플라워에서는 동성애자로 나옵니다. 네네. 근데 청소년이에요. 근데 되게 파워 인싸예요. 그리고 그 여동생과의 관계가 이복 동생이었나요? 예, 이복 동생. 네,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서도 연기 굉장히 잘했고, 사실 제일 강렬한 건 데뷔작이었던 케빈에 대하여. 케빈에 대하여. 사페로 나오죠. 네. 거기서 정말 강렬한 연기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 배우가 그 에이전트 1 했던 틸다 스윈튼. 틸다 스윈튼. 네. 틸다 스윈튼 배우. 틸다 스윈튼에게도 꿀리지 않는 진짜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진짜 놀라. 이거 안 보셨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작품을 보고 과거 작품들을 다시 복기를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와, 그래. 얘가 이런 파괴력 있는 배우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동사도 그렇고요. 맞아. 생각해보니까 신동사도 오락영화인데 이 친구의 내면 연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엄청나요. 진짜 신비한 동물사전에서도 그 연기가 빌런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데 힘숨찐이야. 말 그대로. 맞아요. 그 역할을 진짜 엄청나게 잘 표현을 합니다. 이 친구 범죄 이력만 아니면 나는 훨씬 잘 될 수 있는, 대성할 수 있는 배우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에즈라 밀러가 오르고 회사 가는 옆차저 타면서 오르고 내리고 말이 너무 많아요. 다들 공감하듯이 능력이 있는 배우라는 거는 여러 작품에서 입증을 했는데 네. 이번에 플래시 개봉하기 전에 문제가 된 게 그거였죠. 에즈라 밀러의 범죄 사실이 몇 가지는 확정이 됐고 몇 가지는 이제 좀 그루밍 범죄가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또 소송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에즈라 밀러를 볼 때 이 사람의 연기력이나 작품과 이 사람의 행실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느냐 난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연기만 잘하면 된다. 이 사람이 실제 배우로서 실제 인간으로서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 그거는 다 개인의 몫인 것 같아요. 그 작품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관객을 이렇게 통으로 묶는 게 아니라 이 관객 한 명 한 명이 내가 그 사람의 그 잘못된 행실까지도 알면서까지도 이 작품을 즐겁게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불쾌한 마음이 생기느냐 그것들은 다 사람마다 각기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을 되게 살인 미수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의도적인 살인 미수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을 테고 같은 범죄에도 어떤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술을 마셨어도 술을 마시면 저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정도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진짜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뭐 그냥 술을 마셨어도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면 또 그건 또 그 사람의 몫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것들은 그냥 개개인의 몫인 것 같다. 초령이님은 어때요? 저도 늘 고민하는 주제이긴 한데 참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웬만하면 그냥 작품은 작품대로 보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좀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큰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브라운관에 나오는 거는 옳지는 못하지 않나 좀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네요.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병헌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확정이 됐나?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그거는 미안한 거는 자기 와이프한테나 미안한 거지 사실 우리들한테는 그다지.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뭐 연기로 보답하겠다면 뭐 그걸 보답하세요. 근데 또 그의 연기가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냥 월클 값이잖아요, 사실. 네. 연기 자체는 인정받은 분이죠. 네. 근데 뭐 승리 같은 애가 다시 나와서 뭐 솔로 그러니까, 자숙했습니다 라면서 지금 패배로 불리고 있죠. 패배로 불리는 그 새끼 다시 근데 나타나서 범죄의 색깔이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병헌 사례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병헌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간에 서로 용서하고 넘어간다면 그냥 사적인 문제야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병헌에 대한 그런 이병헌 배우가 이제 그래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죠. 잠깐의 자수를 거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범죄의 성격이 사적인 문제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범죄들이 또 있잖아요. 음주운전 후에 아까 말씀드린 누군가 죽었다거나.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사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근데 에즈라 밀러의 범죄 행각이 사실 이거는 그냥 개개인 간에 용서가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있고 되게 다양해요. 맞죠. 한두 건도 아니에요. 네. 마약까지도 막 개입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아예 도덕성 자체가 그냥 글러먹은 애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반성하는 기색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실망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서. 그렇죠. 근데 이게 에즈라 밀러의 범죄가 다양하고 양도 많고 횟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용인해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저는 보긴 해요. 이 다음 작품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 같긴 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관객의 태도인 것 같은데 생각해볼 부분은 아까 파이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어떻게 보세요, 파이님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른 배우가 앞으로 작품을 못할 거는 뭐 비슷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대부분 범죄가 밝혀지면 다음 작품은 못하는 것 같긴 한데 이미 이 사람이 좋은 연기를 했다고 했던 작품들 를 이거 다시 보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김기덕 감독 작품 같은 것들 뭐 좀 그런 그렇죠. 거. 조재현 배우나. 조재현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는데 조재현 배우가 정도전이라는 사극에서 엄청 연기를 잘해서 호평을 받았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정도전을 볼 생각이었어요. 보려고 아껴놓고 있었는데 근데 조재현 씨의 그 사건이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이 작품은 좋다고 하니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몰입이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조재현 씨의 범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인공에 대한 호감이 일단 생겨야지 내가 이 작품에 빠져들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조재현이라는 배우의 그 범죄 때문에 이 정도전 캐릭터가 아주 잘 구현이 돼 있고 연기가 아주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몰입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래도 작품이 좋고 잘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그래도 볼 생각이었는데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을 보는 데 있어서 이 배우들의 어떤 과오들이 그 작품에 묻어나느냐, 감상에 위해를 가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것들은 그 개개인마다 다를 테니까 그거는 이제 그 개개인의 어떤 그 판단에 아니면 그 감상에 따라서 바뀔 것 같다라는 말인 거죠.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 배우가 한 거랑 외국 배우가 한 거랑 또 다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배우가 하는 범죄는 사실 안 하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재현 배우가 했던 이 악행을 한국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일원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여서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해외 교포인데 뭐 미국에서 사시는 분인데 조재현 배우라는 어떤 기본 베이스가 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분은 또 그 작품 그대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재밌게.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정도전을 재밌게 본 그 사람을 야, 그 범죄자 조재현이 연기한 그 작품을 너는 어떻게 재밌게 보냐? 라고 비난할 수도 없다는 것도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 사람 잘못한 거 알겠어. 근데 나 이 작품 재밌게 봤는데 어쩌라고? 라고 해도 그 태도가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뭐 사람마다 어떻게 볼 것이냐에 좀 차이가 있겠죠. 개인의 영역으로 남겨두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그 배우를 소비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할 테니까. 그렇죠. 네. 알겠지만 나는 그냥 캐릭터로만 봤어 라고 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최근에 좀 몰랐는데 그 범죄도시 3에서 빌런으로 나온 그분도 좀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원래 더 누구요? 미키로 나온 사람이요? 미키 말고요. 그 한국 배우 주성철로 나온 이준혁 배우요? 네. 그 안마 세븐하고 약간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안마 세븐? 그렇군요. 그 군 시절에 연애병사 하면서 이제 뒤풀이로
세븐이랑 그분들은 뭐 안마방에 갔다는 의혹이 있고 했는데 상추. 예, 상추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근데 이분도 그때 같은 자리에 웃으라고 그냥 같은 자리에서 PC방에 가서 오락을 하는 걸로 타령 그게 근무지 이탈. 근무지 이탈이죠. 맞아. 타령이 아니지. 저는 그럼 PC방을 인정해 줍시다. 그래 막 많이 그러니까 너무 좀 소박한데 어쨌든 그것도 범죄는 범죄니까. 죄는 맞죠. 예. 네. 군인한테 있어서. 근데 이건 좀 약간 소박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귀엽다 이 정도는. 근데 이걸 몰랐을 때는 나는 그랬는데 한국 남자들이 약간 군대 범죄에 있어서는 약간 발끈한 게 있잖아요. 엄격하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그걸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는데 뭐 게임 하고 싶었겠지 뭐. 그래도 약간 달리 보이긴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이준혁 배우가 게임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게임 관심이 많아요. 게임 제작에도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게임을 많이 좋아하시는군요. 그 정도 좋아하면 근무지 이탈을 하지. 그리고 다들 사실 외출 나와서 그럼요. 살짝씩 늦게 들어가죠. 이 무슨 지역이라고 하죠? 이수 지역 이탈. 이수 지역 많이 이탈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관대하네. 나는 관대하다. 그리고 제드라 밀러에 대한 논란까지 좀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못 나온다고 봐야겠죠. 너무 많아 범죄 양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리스크가 너무 많죠. 진짜로 지금의 의혹들 중에 범죄 의혹들 중에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이미지가 씌워져 있어서. 아유, 법원에서 판단하게 냅둬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사 입장에서도 얘 또 언제 더 큰 범죄 저질 수도 있고 언제 또 나가리 될 수도지도 모르는데 얘를 우리가 굳이 계속 떠안고 가야 되냐라는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연기 잘하는 사람들 많고. 근데 감독은 그대로 쓰고 싶다고 하긴 하던데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감독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계약직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외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범죄 목록을 싹 봤는데 이 새끼 미친놈이네? 난 미친놈인 건 알겠어. 근데 분노까지는 잘 안 일어나더라고. 땀의 나라 일이니까. 그런 또 이중적인 감정이 제가 들긴 해서. 아이한테 그루밍 범죄했던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거리감이 느껴지긴 했어요. 잘못한 건 이성적으로 알겠어요. 다 받아들여졌어. 네네. 근데 분노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얘가 이게 잘못했고 얘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심각하구나는 알겠는데 제 감정이 그 심각하게 자극이 안 돼서 이상하긴 하네요. 그래서. 빌바오님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아프리카 아이들이 굶고 있어도 외면하겠다. 근데 그렇죠. 뭐 그러면 아프리카 저는 후원을 정기적으로 그렇군요. 했었습니다. 얘가 그걸 잘하고 싶어가지고 또 사건들을 보면 혐의가 인정된 사건이 있고 부정된 사건이 있고 불명확한 사건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위키에. 그러니까 뭐 하와이에서 폭행 및 체포 사건 있고 매사추세츠주 살해 협박 사건. 이거는 코트 안에 있던 총기를 보이며 위협했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러면 이제 좀 몰입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실드 불가죠? 네네. 정도전 강도 혐의도 있고 약간 락스타 같은 느낌의 범죄를 좀 많이 저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보고 케빈의 대화에 보면 몰입됩니다. 또 그래요? 네. 맞아. 자꾸 색깔이랑 또 다를 수도 있구나. 악행을 보고 악인 연기를 본다. 그게 찐인데? 그럼 또 몰입 더 되네 이런 느낌이네. 네. 그 조재현도 딱 보면은 할만하네. 얘 생활 나쁜 연기 남자였나요? 생활 연기했네 이렇게 되는 거군요. 생활 연기. 그럼 나쁜 남자 그게 연기가 아니었네. 이렇게 정말 나쁜 남자였네. 근데 실제 그 촬영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되겠냐? 여기 이제 카메오로 나온 배우들 얘기해볼까요? 저 배트맨 되게 좋았는데. 네네. 저는 그러니까 배트맨들 나오는 씬에서 그 전작이었던 뭐 다크나이트나, 그러니까 다크나이트의,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였죠? 배우? 다크나이트? 크리스찬 베일. 크리스찬 베일이나, 지금 더 배트맨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로버트 패틴슨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그 영화들에서 쓰였던 씬들을 살짝 이렇게 오마주한 씬들이 몇 개 있었어요. 가령 그 초반에 배트맨이 그 전투하는 씬에서는 그 이거 바이크 같은 거 타고 나오잖아요. 그 몇 가지 쇼트가 다크나이트에서 봤던 씬이 좀 있었고. 이거야말로 진짜 덕후들만 알 수 있는 포인트. 진짜 씹덕들만 어떻게 알아, 그걸. 그리고 그 기름 유조차라고 해야 되나?
고개 이렇게 폭파되고 그거 뚫고 이렇게 나오는 씬이 있거든요. 아, 네. 화염을 뚫고 나오는. 네, 그거는 그 더 배트맨에서 쓰였던 그래요? 그 씬이 조금 쓰였던 것 같고 이후에 그 마이클 키트 배트맨이 전투 이후에 이렇게 본인이 팔 이렇게 꼬매는 씬이 있어요. 네. 그거는 또 다크나이트에서 초반에 보면은 이 개한테 물려갖고 혼자 이렇게 꼬매는 씬이 있어요. 그거랑도 좀 겹쳐 보이고. 너무 좋으신데.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조드 군단한테 들이박는 희생하는 씬 있죠. 네네. 그것도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마지막에 본인이 희생하면서 이 핵폭탄 허드스강 위로 가서 폭파시키는 거. 그 씬들을 꼭 연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록 그 크리스찬 베일이랑 로버트 패틴슨이 출연하진 않았지만 그 전작들에 대한 어떤 예우들을 이렇게 잘 찾아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씹덕들한테는 되게 좋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딱 그 극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커플들의 풍경이 느껴지네요. 왜요? 오빠 저거 뭐야? 야 저거는 이거는 저거고 다크나이트의 명장면을 쫙 재현해가지고 그렇군요. 근데 너무 많은데 이런 게? 그냥 영화 하는 편으로 재밌게 보면 안 됩니까 이거?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모르고 보셔도 그 추격신이나 이런 건 재밌었잖아요. 그렇긴 한데. 네, 그러면 뭐 상관없는 거죠. 이거 좋게 보니까 오마주지 이거 우라카야입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뭐 또 제작사가 또 같으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자기 복제다. 아니 근데 이렇게 고려할 요소가 많이 있다는 거잖아. 이전 작품에 이 장면도 가져야 되고, 가져오다 보면 정작 챙겨야 될 메시지를 못 챙기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정도 전투씬에서는 그 정도를 조금 이렇게 가져와서. 그러니까 원작 팬들이 좋아할 만한 이 반찬들. 그러니까 메인 요리가 아니야. 반찬들은 너 좋아하는 가지볶음 줄게. 코다리 튀김 줄게. 이렇게 깔아놓는 거야. 조기튀김. 네, 너 군생활 재밌게 했지? 이러면서. 마지막에 자지가 나오죠? 자지 클루니 어땠나요? 자지 좋았어요. 마지막에 저는 그 조지 클루니 진짜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이 사람은 나이 먹을수록 더 멋있어진다. 멋있어요. 네, 이 생각을 하거든요. 백발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네, 그러니까. 네. 잘생겼으니까 뭘 해도. 미중년의 딱 표상 같은 느낌이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카메오 씬이 나쁘지 않았는데, 좋았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지금 유니버스를 그대로 가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같은 장면에서 마이클 키튼이 나오는 걸로 되게 반가운 약간 재회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조지 클루니로 바뀌면서 끝이 났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근데? 조지 클루니가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다른 멀티버스가 되었다라는. 본인 세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를 혐의를 풀기 위해서. 그렇죠. 또 사건이 바꿨잖아요. 또 다른 가지가 또 튀어나온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키튼에서 클루니로 바뀌는 게 맞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도 다른 멀티버스다. 그래서 그만큼 묶어서 이렇게 딱 폐기하는 느낌이에요. 유머신으로 끝내면서 이 유니버스를 이제 유머러스 하기도 하고요. 이게 유머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작들을 아는 사람들. 또 유머 예민하시네. 빡치네. 그러니까 애정이, 그러니까 이 러블리가 없으니까 이게 유머로 안 하잖아. 그냥 멀티버스 하차해야겠다.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아니 조지 클루니 아는데 갑자기 왜 나왔지? 배트맨인지는 모르시니까. 몰랐으니까. 조지 클루니가 배트맨 출신이라고 제가 몰랐으니까. 왜 나왔냐 갑자기? 이후에는 알게 되신 거죠? 그쵸. 영화 보고 알게 돼요. 저는 하차하겠습니다. 좀 힘든 것 같습니다. DC 나오면 안 본다? 저는 그러니까 아쿠아맨은 볼 것 같아요. 그거 좋더라고요. 나 그 CG가 좋아서. 진짜? 난 아쿠아맨 왜 이렇게 애정이 안 가지? 저도 아쿠아맨 재밌게 봤거든요. 그거 나오잖아. 저기 뭐냐? 아쿠아맨. 그렇죠. 이너맨이라고 부르던데 영화에서. 맞아. 그렇게 돼. 나오죠. 퍼킹 머메이드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약간 놀리듯이 부르는 거죠? 네네. 그 아쿠아 노래 나오잖아요. 커먼 바비, 렛츠고 파리. 그거 웃기더라고. 그 노래 알고 있어서. 받아주세요 좀 방송님. 방송 안 할 겁니까? 방송국. 그리고 이 영화의 CG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약간 최대 단점이라고 꼽히는 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게임 CG 같은 게 좀 나오잖아요. 게임 CG라고 하기도 폴리곤 박스 다 보이는 솔직히 정확해요. 네, 진짜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스타일로 봐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보면 그냥 타임 패러독스 이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그 씬에서 그 되게 많은 과거의 어떤 가능성들을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그 인물들의 CG가 되게 조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판넬에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 붙여놓은 느낌으로. 근데 그 약간 일간판처럼. 네, 근데 약간 막 도트도 깨져갖고 그 포토샵 덜 된 느낌으로. 맞아요. 네, 이렇게 덕지덕지 붙인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런 CG는 제가 카터 볼 때. 조카터. 주원의 카터. 네, 그런 느낌을 인상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거를 어쨌든 실존하지 않는 판타지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냥 문제로 보이진 않았어요, 저도. 네, 저는 그냥 그걸 스타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오히려 못 느낀 거죠.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CG들의 그 목적이 얼마나 리얼하게 보여주느냐, 얼마나 더 리얼리티를 살려주느냐의 그 숙제였다면, 그러니까 이번에 보여줬던 이 방식은 조금 뭔가 그림처럼 보여주는 느낌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완전히 리얼하게 못 갈 거면 아예 이런 식의 스타일로 통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걸 현명하게 이렇게 처리를 했구나. 이거 오히려 저는 영화 볼 때는 그걸 못 느꼈어요. 왜냐면, 이 워너브라더스사 정도의 어떤 제작 능력이면 저거를 그냥 못해서 한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의도가 있는 연출이었다. 네, 네. 근데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못해서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영화를 볼 때 전혀 이질감이나 불편함은 없었다라는 인상을 받은 거죠. 여기서 하나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그래서 원작,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나 코믹스죠. 거기서는 그 장면이 어떻게 표현되나 봤는데, 막 좀 이상하긴 했어요. 왜냐면 겁내 뛰면은 어쨌든 막 뚫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네. 어디든. 네네. 원작에서는 런닝머신 위에서 뛰면서. 진짜? 과거로 갑니다. 그걸 무슨 스피드 머신 뭐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런닝머신 위에서 이렇게 뛰어가지고. 과거로 가요. 트레드밀. 트레드밀이 원래 부서지거나 뭐 벨트가 타버리거나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건데. 본인이 자작한 그걸로. 약간 그 햄스터 이 쳇바퀴처럼 되었나요? 그렇죠. 아니요. 정말 그냥 런닝머신. 트레드밀 같이 생겼어요. 그렇구나. 그 위에서 겁내 뛰어서 과거로 가는 거예요. 보고 싶다, 근데. 과거에, 그러니까 그 원작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다. 유튜브에서 애니메이션 같은 거 플래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짤이 있어요. 러닝머신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DCEU가 너무 그 전에 개떡같이 나오니까 아예 그냥 원작도 찾아보기 싫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쿠아맨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배드슈에서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트맨과 슈퍼맨의 대결은 이 원작 팬들이 진짜 고대하고 기대하고 엄청 기다렸던 작품인데 그거를 느긋마사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는데. 하긴 근데 그게 있었죠. 와, 배트맨이랑 슈퍼맨을 보는데. 네. 그럼 뭐지? 보게 될 진짜 재밌나 보다. 그거 막 하는데 허무하게 끝나버려. 그러니까 예고편에서는 진짜 기대를 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막 그 좋아하는 대사들 있잖아요. 유명한 대사들. Do you bleed? 이거 있어요. 너도 피를 흘리냐? 배트맨이 슈퍼맨한테 던져요. 너도 인간이냐? 약간 이런 그런 대사들도 있고. 그 원래는 이 크립토나이트가 그 슈퍼맨의 어떤 약점이잖아요. 네. 근데 그 크립토나이트를 원래 구해주는 게 그 화살 쏘는 누구지? 에로우. 에로우. 에로우가 구해다줘요. 왜냐면 에로우도 그 슈퍼맨한테 대한 어떤 반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쓰려고 했던 거를 얘가 재버리니까 이걸 구하기가 엄청 힘든데 브루스 웨인이 그걸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로우가 그러면 나도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때 이 크립토나이트가 달린 화살을 쐈던 게 에로우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씬들, 되게 기대하는 씬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영화로 구현된다면 어떨까? 네. 기대했는데 안 됐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사실 게임이 안 되잖아요. 배트맨의 어떤 그렇죠. 슈퍼맨한테 지는 그냥 그냥 보통 인간인데 인간과 신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도 인간이라 배가 고파요. 이제 좀 정리합시다. 알겠습니다. 또 말이 많아졌네, 씹덕들이라고. 에로우가 뭔데, 이놈아! 에로우 나 오늘 처음 들을 거야. 나는 그냥 호크아이 정도밖에 모르겠어요. 호크아이. 호슨베임이랑 똑같아. DC 호크아이. 근데 그거는 이제 로빈훗에서 이렇게 기원한. 그만해! 그만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 파이님 DC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DC 완전 진성파인데요? 그리고 원래 배드슈도 진짜 재밌어요. 원래 원작으로 들어가면. 감독판이 재밌다면서요? 그냥 원래 그냥 원작을. 원래 만화. 원작을 보면
그러다 그 재밌는 소재를 가지고 영화가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끊었다라는 거죠, 제 말은. 근데 저는 가끔 그 원더우먼 씬만 돌려봅니다. 원더우먼 이쁘죠. 네. 이번 편에서 우리 돈 누나의 미모가 또 열려하셨죠. 원더우먼 진짜 예뻐. 나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그 씬에서. 그 배트맨 구해주는 딱 잠깐 나오는 회초리, 그 약간 진실의 회초리 같은 거죠. 진실. 아니 그 씬을 제가 같이 본 그 분께서 보자마자 왜 이렇게 이뻐 하고서 육성으로 내뱉어서 관크를 저지르시는 또 사건이. 진짜 예뻐요. 이거 근데 진짜 예뻐요. 여자분이 봐도 이쁠 정도로. 인정이죠. 큰 화면으로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마무리를 좀 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억지로 좀 마무리 해볼까요? 뭐 소감 잠깐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이렇게 전문적인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처음 해보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어떻게 또 얘기를 좀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더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됐습니다. 정말 오늘 좀 아쉽다. 왜냐면 처음이라 또 몸풀기가 안 돼서. 두 번째거든? 아니 근데 초롱님이랑 이렇게 저는 이렇게 5% 해본 게 처음이라. 5%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전에 그 빌드컵은 제 목소리가 되게 작게 들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저 디스코드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오픈 녹음을 처음 해보신 건데 파이님도 오픈 녹음 처음 하실 때 되게 긴장 많이 하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완전 날아다니시잖아요. 뭐 좋네요. 소리 막 지르고 막 화장실 하고 하잖아요. 1등! 흡파 뒤집어진다! 처음에는 안 그러셨다는 거죠. 처음에는 기저귀를 입고 와서. 차고 와서 지질하면서 바로 찍찍하면서 오픈 녹음이 한두 번 더 하시면 또 좋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파이님은요? 네, 저는 제가 이렇게 세 번 연타로 나온 게 저밖에 없죠. 앞으로도 없을 수도 있죠. 왜 이렇게 자주 봐요? 좋은데 왜? 재밌네. 네네. 재밌어. 그래갖고 또 상구방송에서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상구방송은 또 눈치 볼 형들이 또 있어서. 상구방송이 뭔지 또 소개를 해주셔야죠. 아니 지난방송 해서. 그래서 앞으로 아마 맛이 다르긴 할 거라고 봅니다. 상구방송과 제 그렇죠. 방송. 그래서 상구방송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희 이 어디용 좀 진짜 들으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진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버튼 하나가 빌버님한테 힘이 많이 되거든요. 많이 되죠. 맨날 이거 쳐다보고 있어요. 저도 쳐다보고 있고. 맨날 보고 있어요. 숫자 1 하나 늘어나면 진짜 좋아하고. 어제 2명 또 들었거든요. 또 빌버님 저한테 울면서 전화하고 그러거든요. 본인은 왜 보고 있어요? 이제 아예 여기. 그러니까 본인의 기여도를 또 은근히 또. 그리고 또 썸네일이 얼마나 예뻐. 그럼요, 맞죠. 그렇죠. 누가 만들었는지 참 기가 막히네. 진짜 너무 예쁘게 바뀌었더라고. 이게 어디용주의 페이지 2를 파이님이 열었어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기대되고 제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조금은 쉬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해봅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렇죠. 어디용점의 플래시 초롱이가 찾아뵙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또 빌바오님 개인적으로도 또 이렇게 좀 환경이 바뀌는 것도 있잖아요. 바뀐 시즌이라. 이사를 가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스튜디오가 워낙 또 여기가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인데 너무 좋죠. 스튜디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약간 적응하느라 에너지를 좀 쓴 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오늘 여기 이 시스템에 머릿속으로 계속 이게 녹음 되나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계속 떠나지 않아서 쉽지 않았는데 두 번째 오면 더 잘할 거라고 보고 또 이 세 명 조합은 또 오프가 처음이라서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약간 흐름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가요? 멘트 분배도 좀 잘 안 된 것 같고 한 명은 배고프다고 또 뭐 그러고 또 내가 너무 말 많이 한 것 그런 같은데? 것도 있고 이분은 덕심 조절 못했고 저는 그게 뭔데? 에고가 뭔데? 녹음 환경에 집중하고 있고 현실을 배고프다고 그러고 막 난장판이야 지금. 밥은 줘야지. 이 좋은 스튜디오에 와서 난장을 하고 있는 거야. 배불러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일단은 아쉽다는 거고 근데 더 오면 좋겠다 이런 거. 소변 한번 시원하게 보고 갑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1점. 흡파 뒤집어진다.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조태꾸알.